나는 젊은 대학생으로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을 맞아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목적이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다. 바로 그 마을로 들어섰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건물들이 나를 맞이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치 어벤던드된 듯 보이는 한 옛 저택이었다. 길을 묻기 위해 길가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에게 다가갔을 때 할머니는 내가 그 저택에 대한 관심을 보이자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저 집에 가까이 가지 말아요.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 할머니는 으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왜 그러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저택은 한때 부유한 가문이 살던 곳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집안의 아들이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족의 기대에 못 미쳐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있다 떠도는 소문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저녁이면 저택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에 비친 괴이한 얼굴이 목격되곤 했다. 그래서 용감한 마을 청년 몇몇이 저택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몇 시간 후 충격을 받은 채 돌아왔고 두 번 다시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은 들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비밀스럽게 소문을 흘렸다. 그는 저택 안에서 일어났던 소름 끼치는 광경을 이야기했다. 아무도 그들이 본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들은 말할 때마다 떨렸다. 밤이 오자 나는 숙소에 돌아가 자리에 누웠지만 신경이 곤두섰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달빛이 비치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이상한 소리를 낼 때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 저택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문 앞에 서 있던 낮고 녹슨 철제 문패가 반쯤 떨어진 채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은 마치 손끝으로 밀자 그대로 열릴 것처럼 살짝 벌어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낡은 나무의 삐걱임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천천히 저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내가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나는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나는 문 뒤로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를 발견했다. 더욱 다가가자 그것은 점차 형태를 이루며 선명해졌다. 나무 틈 사이로 흔들리는 오래된 샹들리에와 함께 한 여자의 그림자가 비춰져 있었다.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지 않고 어딘가 다른 곳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모습이 또렷해졌고 그녀의 혀가 굳은 채로 도와줘 라고 속삭이는 것이 들렸다.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벌써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을 때 나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렀던 카페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이 경각심을 일깨웠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 자식처럼 다가와 말했다. 밤새 그 집에 갔었니? 안색이 참 안 좋아 보이는구나. 잊어버려야 살 수 있는 일이야. 할머니의 눈빛에는 말 못할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마을을 떠난 후에도 그 할머니의 눈빛과 저택에서의 경험은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지만 때때로 꿈에서 그 밤의 경험이 반복되고는 했다. 내가 그때 그 집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여자와 나는 무슨 인연이었을까?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저택. 그곳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와 공포는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그날 밤의 비밀은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밤이 되면 사람들의 잊혀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그 집은 50여 년 전 이유를 알 수 없이 한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후 폐허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기피했고 시간이 지나며 그곳은 무너져가는 잊혀진 장소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집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한동안 그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 집에 얽힌 괴담을 접하고 호기심이 생겨 직접 탐험을 해보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여러 사람이 글쓴이에게 위험 많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주말에 그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주말이 되자 글쓴이는 여러 장비와 카메라를 챙겨 그 폐가를 향했다. 길은 험하고 인적이 드물었지만 오랜만에 마주하는 탐험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으스스한 냉기가 글쓴이의 피부에 닿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글쓴이는 그 소리가 바깥의 바람 때문이라고 해서 생각하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안을 조사하던 중 글쓴이는 낡은 나무 계단을 발견했다. 위층으로 이어진 계단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글쓴이는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갔다. 위층에 도달하자 그는 열려있는 문 하나를 발견했다. 그 문 너머로는 아이가 뛰어노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순간 글쓴이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이 집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고 작은 방에 들어서자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인형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인형은 누군가 방금이라도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먼지 한 톨 없었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급작스럽게 문 뒤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놀란 글쓴이는 방을 빠르게 빠져나와 내려오려 했지만 계단 밑에는 술렁이는 그림자들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집안의 모든 문이 한꺼번에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폐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본능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고 점점 더 깊숙이 딸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그는 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며칠 후 그는 마을 병원에서 깨어났다. 마을의 한 노인이 우연히 그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했다. 놀랍게도 그의 카메라 속에는 설명할 수 없이 흐릿한 사진들이 찍혀 있었다. 글쓴이는 다시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그 집의 이야기를 통해 끝없는 수수께끼와 공포를 나누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나는 소위 말하는 인터넷 공포 게시판을 즐겨 찾는 사람이다. 여러 사람들의 체험담이나 괴담 같은 이야기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기분을 만끽하는 게 내 유일한 취미였다. 어느 날 내가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헬하우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게시물의 시작은 다소 평범했다. 한 남자가 친구들과 주말을 맞아 시골로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싼 값에 대여할 수 있는 묵직한 폐가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폐가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괴담이 얽혀 있는 곳이라 스릴을 즐기기엔 안성맞춤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날 오후 일찍 그 집에 도착했다. 낡고 퇴락한 외관에 오래된 이끼가 벽면을 덮고 있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적막했고 심지어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두려움과 흥분을 동시에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보다도 더 음산했다. 문이 삐걱거리고 바닥은 발이 닿을 때마다 마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그들은 간이로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특히 그 집의 전 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화제가 되었는데 듣자 하니 그곳에서 살던 어떤 가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었다. 밤이 되자 어둠은 집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준비해온 캠코더를 설치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차례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밤을 보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던진 농담 같은 말이 분위기를 급변시켰다. 이 집에 우리가 아닌 누가 더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모두가 웃어넘기려 했지만 기분 나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 소리에 몰입하자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그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복도를 지나 각 방을 확인하던 도중 한 친구가 2층의 작은 방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먼지에 덮여 글씨가 희미했지만 몇몇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일기에는 그날 밤 그들은 돌아왔다.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갑자기 엄습해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한 친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겁에 질린 얼굴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누군가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쭉 이어져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그들은 즉시 집을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문은 이상하게도 잠겨 있었고 아무리 힘을 주어 당겨도 열리지가 않았다. 공포감이 극에 달한 그들은 결국 한 명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부상 입은 친구들을 부축하며 어렵사리 차로 돌아갔고 가능한 빨리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 그 집을 떠나던 순간부터 느꼈던 알 수 없는 분위기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각각 이상한 꿈에 시달렸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몸이 아팠으며 또 다른 이는 몇 주 뒤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그들이 촬영했던 캠코더 영상에서도 이상한 장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보지 못했던 그림자, 듣지 못했던 목소리, 심지어 마지막 날 그 집을 떠나기 전 찍었던 사진에는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결국 그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고 그곳이 한때 큰 비극이 있었던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집에서 무언가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들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다짐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 나는 목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그 헬하우스라는 게시물은 단순한 픽션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내용을 이어서 생각하니 다시금 집 뒤에 어둠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금도 그 게시물이 올라왔던 게시판은 사라졌지만 종종 그들의 체험담은 여기저기에서 해제되고 있다는 것이 묘하게도 나에게는 축축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 이야기가 그저 누군가의 상상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